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실수 5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고 삽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고 싶다, 또는 자신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듯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연기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의 이런 말 습관이 보이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조금만 이렇게만 바꿔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자신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조화시켜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랍장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랍 정리가 만약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바로 꺼내 쓰기 어렵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트잇은 어디다 두었는지, 스테인플러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찾으려다 보면은 5분 지나게 되고, 그러면 괜스레 기분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자신이 왜 그 물건을 찾으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머릿속에 말하려는 생각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말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주요 단어나 문장들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서랍장에 이름을 딱딱 붙여놓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자신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말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제에 지금 뒷받침될 수 있는 또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지 않은 채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말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게 됐는지 까먹게 되는 거죠. 말의 논리나 맥락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새게 되면은요, 말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요, 자신감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말을 듣는 사람의 에너지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말의 집중도나 몰입감, 재미도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할 건지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 사례를 덧붙인다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사례를 뒷받침하면요, 듣는 상대방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겠구나 하면서 공감을 더 얻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말에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을 할 때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말을 내가 잘할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틀리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상을 먼저 하면서 말을 하는 습관들이 많아요. 인간의 생각은 90%가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키 선수가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피하고 활강한다고 했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오히려 장애물이 부딪히게 되는 모습이 머릿속에 더 강하게 떠오를 뿐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야 되는 길에 집중하면 장애물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오히려 더 보인다고 하는 거죠.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관점이 장애물을 더 크게 보이는 것과 현재 자신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또 태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할 때는 자신이 말할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한다거나 상대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날 바라볼 거라는 생각에 집중을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입술이나 얼굴, 눈, 표정 등 말하는 데 필요한 얼굴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않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운동하는 상상을 한다고 내 몸이 막 커지는 건 아닙니다. 몸을 키우려면 상상도 중요하지만 직접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요, 프로일수록 사전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합니다. 말도 운동 능력을 사용해요. 말하기 전에 얼굴 근육도 좀 풀어주고, 입이랑 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생각보다 이 다양한 얼굴 근육을 사용해요. 입술, 턱, 혀, 성대, 눈, 복근, 다양한 근육을 써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게 되면요, 입이 뻐근하고 발음 또한 명확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수업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히 사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 스트레칭을 꼭 해줍니다. 바른 자세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뉴스 기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처럼 빨리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말의 내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호흡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신 스스로가 먼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호흡 관리, 복식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을 할 때는 호흡이 단전이 아니라 가슴에 위치해 있으면요, 긴장을 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위로 붕 뜨게 되죠. 그러면 말이 불분명해지고 산만하고 약간 시각적으로 좀 정신사나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말은 청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긴장돼 보이거나 흥분돼 보이면 말에 집중되기 이전에 긴장된 상대방의 표정이나 얼굴에 먼저 집중되겠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좀 심호흡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숨을 코로 깊게 들여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다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떠올리는 것도 좋고요, 내가 말을 할 때 청중이 나에게 집중하고 행복해하는 상상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재밌다 해도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어 하면 말 점수는 빵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듣는 사람을 신경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는 듣는 사람이 충분히 안정이 되어 있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충분히 집중되고 있는지, 호흡 정리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점검부터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끔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할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자신이 할 말이 끝나면 통화를 바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몇 번의 통화가 계속되면은요, 다음에는 상대방이 그 사람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든 일방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가 인정받는 데에는 자신의 말도 재밌게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고 들어주는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내 말처럼 소중히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요, 눈을 꼭 마주치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잖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눈을 꼭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시선으로 먼저 딱 집중시키고, 그러다 보면 유대감 쌓기도 더욱더 쉬워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시선을 아래로 내리 깔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진실됨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고, 나아가 상대방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꼭 눈을 마주쳐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